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어플리케이션 제재를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어플, 특히 모바일 게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 가운데 일부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게임 업체가 PC 버전,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 모바일 버전으로 동시 발매된 중국 게임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PC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메모리 데이터를 빼갈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이 9월 3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게임은 황당하게도 게임 설치 시에 안티-치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며 장치의 커널 영역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게임을 종료한 후에도 사용자가 알 수 없게 백그라운드 형태로 실행되고 게임이 삭제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게임 제작 업체의 운영 규칙입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계정을 만들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무료지만 일단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고 가입 시 입력한 계정과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그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국이 국가정보법에 따라 게임업체에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을 요구하면 게임업체는 이를 따라야 하며 게임업체는 중국 정보기관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되자 해당 게임 업체는 관련 부분을 수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국인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중국산 게임을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신이라는 게임입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또 조사를 해보니까 게임을 설치를 합니다. 이제 우리 휴대폰 이런데 모바일 게임 하고 PC 버전 게임도 하고 소니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도 이제 게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면 안티-치트, 그러니까 이제 부정 사용, 아이템을 더 많이 드랍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치트키가 있어요. 그 안티-치트 프로그램을 설치해라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어플 같은 거 설치를 하고 구동을 하려고 하면은 휴대폰에 있는 사진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까요? 허용할까요? 이런 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 막 누르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휴대폰에 있는 정보들 다 빼가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런데 게임을 삭제하면은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이 휴대폰에 남아서 내가 게임을 구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구동이 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보는지 이런 거 지금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 금융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인증서 이 휴대폰에 입력하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그런 공인인증서 이런 거 다 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주는데 중국의 국가정보법, 대간첩법 이런 데 보면 이 모든 중국 국민은 중국 정보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걸 응하지 않으면 대간첩법에 의해서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또 그 응했다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삼국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삼국지의 거의 절대 다수가 대부분이 중국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제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의 정보가 중국 정보기관으로 넘어간다 또는 다른 해킹 업체로 넘어간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CF를 한다고 해서 CF에 출연해서 소지섭, 이경영 이런 사람들이 막 한다고 해서 이거 우리나라 거겠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급적이면 중국제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길이 되는데 정말 중국 참 문제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는 그 통지문은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는커녕 전방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9월 28일 오전을 기점으로 동해와 서해의 해군 부대 중 전방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들에게 1호 전투 근무 태세 명령을 하달했다고 데일리 NK가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해군사령부를 통해 제1해군전대와 제8해군전대에 1호 전투 근무 태세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당일부터 경계태세가 크게 격상됐다고 전했습니다. 1호 전투 근무 태세는 지난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후 김여정이 전방부대에 발령한 것과 같은 것으로 모든 병력과 장비가 완전 작전 태세에 들어가는 최고의 경계태세 명령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김정은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통문 형태로 전해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총참모부에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한 직후 나온 것인데요. 이 명령에 따라서 제1전대와 8전대는 작전 수역에 경비 함정을 2배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경계 근무 태세의 시한을 10월 15일까지로 지정했는데요.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우리 청와대 입장과 전혀 다른 지금의 상황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1해군전대는 금강산, 금강군에 있어요. 동해죠. 그리고 제8해군전대는 서해 NLL 바로 앞 해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평도 이 지역에 대해서 완전 전시에 돌입할 수 있는 이런 완전 작전 태세를 갖추어라 라고 지금 명령이 하달되었고 완전히 그냥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뭐 거기서 시신 찾고 수색하겠다 이거지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 우리 그 통전부 명의로 우리 청와대 자신들의 입장문을 보낸 직후에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전통문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뭐 우리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이 각색했다.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죠. 이정훈 기자가 그렇게 밝혀냈듯이 동아일보가 그렇듯이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넘어서 그 속내는 완전히 지금 다른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한마디에 뭐 개몽군주다 뭐 고맙다 황공하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반응들 그런 분위기들 나오고 있는데 참 황당한데 어쨌든 이게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 북한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해군 2함대 해군 1함대 특히 해군 2함대는 지금 여기 첨예하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해군 2함대 사령관님께서는 모쪼록 이 지역에서 뭔가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2002년 6월 29일처럼 상부의 발포 불가 지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이 억울하게 수장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지휘관, 즉 장교, 정장, 고속정장, 그리고 고속함장, 이 정장과 함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물쭈물하고 내가 별 한 개 더 달겠다 라고 해서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이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야 하지마 어떻게든지 하지마 라고 하다가 정말 큰 천추의 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야, 이 사람 조선 총독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방문해 경기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둘러보고 격려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9월 29일 서울 중구의 명동 상권을 찾아 상인들을 둘러보고 경기 위축으로 씨름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고 국내 언론이 9월 3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싱 대사의 이번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수행했는데요. 서 구청장은 싱 대사와 명동 상권을 함께 돌며 현황을 소개하고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도 함께 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지역 상권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기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싱 대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 상인들을 위로하기 왔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이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친중 언론들은 현지 상인들이 불경기가 심한데 싱 대사께서 직접 방문해줘 힘이 난다 라고 했다며 이번 싱 대사의 명동 방문이 한중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당시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막은 바 있고 이번 상권 붕괴 역시 중국에서 시작된 중국 바이러스 때문인데 가해국의 대사가 상권을 둘러보고 사과가 아닌 격려를 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처사인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렇게 명동 상권이 지금 보니까 참 마음 아픕니다. 저 명동 안 가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상권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명동이 지금 이 모양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확실하게 결과 나오겠지만은 중국에서 고의로 퍼뜨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이 중국 대사가 이렇게 활기를 치면서 참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중구청장 한번 보십시오. 무슨 비서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뒤에서 반보 뒤에서 지금 걷고 있어요. 아니 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중구청장이 이렇게 뒤에서 수행을 합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앞에서 따라와 저기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지금 뒤에 가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 이 싱하이밍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수행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전에 세팅을 해놨듯이 뭐 대통령 가면은 사전에 막 세팅해가지고 뭐 질문하는 사람, 질문 받는 사람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상인이 도대체 중국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왔으니까 힘나요 라고 인터뷰를 한단 말입니까? 참 언론들도 참 기가 차죠. 마치 1800년대 후반에 청나라 위안스카이 원세계 그런 또는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이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